이번 학기 여러분에게 아날로그 통신 및 실험 과목을 강의할 임명섭 교수입니다. 제가 있는 연구실은 공대 7호관 5층 514호이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가 매틀랩으로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하 컴퓨터 실습실로 내려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제가 강의하는 통신 수업의 참고 문헌은 김모 교수가 쓴 Principles of Communication,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Systems, Modulation and Noise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은 서로 간에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정보는 음성, 문자, 사진,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어떤 사건 현장의 생생한 동영상 같은 것을 주고받으며 생활합니다. 최근에는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물들 간에도 정보를 주고받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물통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IoT, Internet of Things 라고 하죠. 정보는 물리적 신호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통신은 정보를 송신 측에서 물리적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수신 측에 전달하면 수신 측에서 정확히 받아내는 기술이죠. 송신단에서 수신단에 정보를 보내는 통신 시스템은 그 다양한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보내는 송신기와 수신기에 전달된 전기 신호의 변화를 원래의 물리적인 신호로 변화해서 발생시켜주는 수신기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를 볼 것 같으면 송신 측이 인간 사물, 인간 사물, 수신 측도 인간이 될 수 있고 사물이 될 수가 있겠죠. 송신과 수신이 서로가 인간일 경우에는 음성통화라든가 영상통화 또는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가 되겠고, 송신 측이 사물이면서 수신 측도 사물인 경우, 즉 Internet of Things, IoT인 경우, 온도 센서가 온도를 감지해서 냉방 장치를 가동하는 경우, 이거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사물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진 경우죠. 또 하나의 중요한 미래 응용 기술로서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가 위치라든가 또는 주변의 방해 물체를 인지해서 제동한다든가 주행 방향 장치를 스스로 제어하는 것. 세 번째, 인간이 정보를 보내면 사물이 받아서 처리가 되는 것. 즉 사람의 입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음성 센서가 음성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준다든가, 또는 사람의 눈을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준다든가, 또는 지문 인식을 통한 제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이 목소리라든가 또는 자기 눈의 정보를 센서 쪽에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 측에서 인간의 정보를 보내는 경우는 CCTV가 어떤 화면을 인간에게 보내주게 되면 인간이 그걸 보고 반응을 하는 경우, 또는 GPS가 내장된 내비게이터 쪽에서 인간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인간은 그거를 이용해서 운전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맨 아래에 보게 되면 통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에서 온 말인데, 통할 통자, 그리고 믿을 신자, 즉 믿을 수 있게 통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주고받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되겠고, 전송 매체에서 그 매체라고 하는 것은 매개가 되는 어떤 몸, 그래서 이걸 이제 매체, 미디어라고 이제 영어로는 쓰고 그럽니다. 인간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법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서로 간의 입과 귀로 음성을 말하고 들으면 되는 거고, 이때 언어는 서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표정의 변화를 눈으로 보며 상황을 인식할 수가 있을 거겠죠. 먼 거리에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경우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신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교환해야겠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신호는 서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미를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이라든가 횟수, 모양, 문양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 곳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 그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빛은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서로 유기하면서 전자파와 자기파의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산이나 건물이 있어서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면 가시광선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주파수가 다른 전자파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낮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산 또는 건물 같은 반사체를 넘어서까지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회절 현상이죠. 또는 이제 전류는 전기줄을 통해 흐르니까 멀리 산 뒤까지 전기줄을 가설해서 통신을 하면 되긴 되겠죠. 전기 전자 기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그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북소리라든가 연기가 올라간다든가 봉합불 또는 사람이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전기 전자 기술이 발명된 시대에서는 우리가 유선 전신, 모스보 같은 경우, 그리고 전화 및 라디오 이런 걸 통해서 음성을 전달할 수 있고, TV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문서를 보낼 수가 있게 되었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에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를 다루는 전기 전자공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먼 곳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단어가 될 수 있겠어요. 송신 측의 정보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전기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전송 매체를 통해서 수신 측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즉 송신 측에서의 전기 신호의 크기 변화가 수신 측으로 전달되는 건데, 그 전송 매체는 이제 유선이 될 수 있고 무선이 될 수 있겠죠. 전기 신호는 전압차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니까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게 이제 유선 통신이 되는 거죠. 전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면 그것이 이제 유선 통신이 되는 거고요.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안테나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무선 통신이 되겠습니다. 즉 매우 빠르게 변하는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의 전기 신호는 송신부 전기회로 종단의 안테나에서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사가 돼서 레디에이션 되어서 전선을 통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 수신 측으로 무선 전기 신호가 되어 전송되는 겁니다. 무선 통신에서 수신부에서는 그 수신부의 안테나에 수신되는 전자기파의 변화에 따라서 수신 측 안테나 연결된 전기 회로에 전류가 유도되어서 송신 측에서 전송한 고주파 전기 신호가 수신되는 거죠. 유선 통신의 예를 살펴보면은 PSTN 방법이 있는데,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즉 전화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수의 전화들이 전화선 교환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음성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PSTN이 전화 사용료를 내고 통신을 하는 유선 통신 방법이라면, 랜 통신 방법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에서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설 통신망 방법이 되겠습니다. PSTN이 음성 위주의 전화 통신망이라 할 것 같으면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네트워크는 PSDN, Public Switched Data Network이라고 하죠. 음성 데이터 동영상,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것이 이제 인터넷망이 되고 인터넷 통신이 되겠습니다. 유선 통신에서 전화망에 해당되는 걸 조금 더 살펴본다면, 유선 전송은 송신부에서 수신부까지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요즘에는 유선 전화를 많이 안 쓰는데, 좌측에서와 같이 전화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여러 전화기들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선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만일에 전화기가 뭐 100개다. 그럼 100개가 서로가 다 연결되려고 그러면 그물망처럼 돼야 되니까 전화선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앙에 허브가 되는 그 전화국에 개개의 전화선들이 다 연결이 되고 나면은 전화국에 있는 교환기에서 서로 통화하고자 하는 전화기들 간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좌측에 있는 전화국 내에 연결되어 있으면 자국 내에서 연결을 해서 전화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 만일에 다른 전화국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전화국과 전화국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좀 더 굵은 선을 통해서 가겠죠. 그 굵은 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전화선보다는 고속으로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축 케이블 선이라든가 광섬유 케이블 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화국마다 그 교환기가 있고, 그 교환기에서 다른 교환기 쪽으로 가는 신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선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즉 광섬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유선 통신이 아닌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이동 무선 통신도 있고 고정 무선 통신도 있는데,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는 바로 이제 이동 무선 통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쓰고 있는 4G, 5G를 통해서 이동 무선 통신이 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처럼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안테나가 달린 송신탑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테나가 달린 송신소에서 또 다른 송신소까지 무선 신호를 보낸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정 무선 통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무선 통신으로서는 인공위성 통신이 있는데, 지구의 고정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 각 곳의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저궤도에 떠 있는 GPS 서비스용 위성 통신으로부터 시간과 위치 정보를 받아서 차량의 내비게이터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근거리에서 무선 통신을 하는 방법으로 Near Field Communication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과 주변 사물 기기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은 방법. NFC 방법보다는 전송 거리가 멀고
데이터의 전송 속도도 조금 높은 방법으로서 블루투스 통신 방법이 있죠. 블루투스보다는 전송 거리가 더 긴 그런 통신 방법으로 와이파이 통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저속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하이패스 통신 방법이 있죠. 그리고 해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통신 방법이 있는데, 전파는 물속에서 전달될 적에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전기보다는 음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전기 신호를 음파로 바꾸어서 신호를 보내서 반사된 신호로부터 해서 해양, 해저에 지형 측정하는 데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빛으로 통신을 하는 방법인데, 이 빛을 광섬유 안에 가두어서 장거리로 고속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광통신이죠. 그래서 해저에 광 케이블을 깔아서 대륙 간에 고속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빛이기 때문에 무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송 매체가 광섬이기 때문에 유선 계열로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여러 개의 통신 단말기들이 어느 지역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교환기에 다 연결이 되어서 그 교환기 내에 연결된 통신 단말기들 간에는 서로가 교환기가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정보들을 모아서 동축선 또는 광섬유로 고속의 정보를 다른 지역에 전송기기가 붙어있는 교환기 쪽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 교환기기에 붙어있는 다른 송수신기 단말기에 정보를 보내겠죠. A 지역의 교환기하고 B 지역의 교환기는 무선 전송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또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느 지역의 교환기기가 그 단말기하고는 또 오른쪽 하단에 보다시피 무선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겠죠.